예, 지금부터는 10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10월 3일 월요일은 이제 한국의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한국과 이제 중국 증시는 휴장인데 한국은 이제 개천절로 예. 휴장이고요. 미국은 9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은 호주 중앙은행이죠. RBA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유럽에서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5일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9월 달 ISM 그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또 역시 미국에서 9월 ADP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은 이제 유럽에서 8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독일은 8월 공장 수주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데이터죠. 예,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EU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게 7일까지 연달아서 이어지게 되고요. 10월 7일은 이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일단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그 한국에서는 역시 그 수출입 데이터 네.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뭐 아마 9월 달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과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개선이 됐을지 그리고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축소돼야 되는데 요걸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있고 또 고용 통계국이죠. 네. 노동 통계국의 고용 보고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네요. 네, 여기 두 개 다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미국의 9월 금요일 날 발표되는 네. 그 고용 보고서인데 이 공식이죠. 네, 예. 공식인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이게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다고 이거 연준 의장도 직접 언급을 해버렸죠 본인 입으로. 네.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경기 침체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이 고용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어쨌든 또 이게 지금 시장은요 고용이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좀 영향을 일단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게 정상회담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러시아 제재 수위를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러시아 제재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와 예, 관련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아까에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드렸지만 이번 주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날짜가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날짜는 못 적어드렸는데 아마 금요일로 예상은 해요. 증권가에선. 근데 네. 이번 주 중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분기 실적이요. 예. 근데 정확한 날짜는 어쨌든 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고 또 반배 매매가 늘면서 이제 말하면 신용융자 잔고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뭐 주식 시장에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한 펀드에 대한 기대들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정한 펀드를 금방 조성해서 금방 투입할 수 있는지 이게 좀 네. 뭐 우려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거 바로 투입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10.7조 원 규모로 그 2020년 아마 3월에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예. 그때 만들어 놨는데 그때 원래 투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주식시장이 갑자기 V자 반등 나와가지고 투입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네. 그리고 증시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투입할 필요성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을 보통 은행들하고 이제 증권사들 해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 모아놨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 자금이에요. 근데 이 자금을 일단 이제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근데 예. 이거를 만약에 그때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다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없앤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제 자금만 다시 모아서 바로 투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려보낸 거죠, 자금을.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시 그 증한 펀드를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결정만 해주면 예. 바로 이제 은행권이나 증권사에서는 이미 그 돈을 어느 정도 그때 이미 모아놨기 때문에 바로 제가 알기로는 좀 투입 가능한 예. 그런 자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조 정도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10조 정도 정한 펀드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좀 더 규모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생각도 일각에서는 드는데. 20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막 무너지는 장을 10조 가지고 막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워낙 지금
투심이 위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20조 정도 해주면 더 좋은데 뭐 규모 늘리면 더 좋죠. 그렇지만 지금은 10조라도 네. 사실은 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증한 펀드가 투입되는 것만으로도 좀 심리를 좀 바꿀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규모를 떠나서 좀 시행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하고 이렇게 시기가 달라가지고 6월에서 8월 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20% 가까이 19.8% 네.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주도 역시 실적은 뭐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9월 특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9월께 또 반영이 되니까. 7, 8, 9니까요. 네, 9월은 더 안 좋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마이크론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4% 감소할 것 같고 11.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영업이익을. 네. 이게 3개월 전에 16조로 예상했었어요. 아. 20%나 감소한 거죠. 예. 전망보다.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이번에 무려 38% 감소한 2.5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 3개월 전에 4.7조를 예상했거든요. 예.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반토막 났네요.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3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좀 안 좋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계속 지금 추정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낸드하고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더 내릴 것 같다 이런 추정치들이 나오던데 네. 지금 뭐 어떻습니까? 언제 정도 돼야 이게 그 메모리 가격 바닥이 나온다고 보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은요. 가격 상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냐면은 내년 3분기부터로 봐요. 아. 내년 3분기 이제 플러스죠. 예. 플러스부터로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하락 폭이죠. 이제 예. 가격이 하락되는 속도 있잖아요. 예. 속도는 그래도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씩 완만해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4분기 연말 정도가 거의 바닥으로 봐야 네, 되겠네요. 아마 4분기 정도가 좀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커지는 시기가 아닐까. 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어쨌든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 내년 하반기지만 네. 그 속도 자체는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그래도 좀 터닝할 걸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도 그때 정도 돼야 약간 뭐 반등이 나오든지 뭐 그럴 수 그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에 한 6개월 선행을 하니까 예. 내년 하반기면은 7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올해 말인 6개월 선행하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이면 좀 오히려 추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증권가에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1분기보다 0.2%포인트 높아져 가지고 네. 16.5%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약간 그동안 걱정했던 뭐 초미세 공정의 수율이 좀 좋아졌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일단 물론 뭐 이게 16.3에서 16.5니까 아주 많이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빠지기만 했으니까 줄어들다가 이제 올라온 드디어 거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3나노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도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건 수율 문제가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수율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 네. 실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 단위로 보니까 파운드리 매출이 분기에 이번에 아마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파운드리가 정말 그동안 우리가 기대보다는 실망을 많이 했지만 지금 데이터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뭔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예.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경계원 사장님이시죠. 그 삼성전자에 이분이 그 3나노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3나노 첫 제품을 지금 잘 만들었고 내년에 이제 양산하는 그 2세대 좀 업그레이드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내년에 좀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년도에는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도 이제 내년부터 3나노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예. 두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방식은 좀 다르죠. 예. 삼성과 그 TSMC. GA하고 뭐 핀펫하고 예. 물론 GA가 더 좋은 방식은 맞는데 수율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좀 이제 그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경계원 사장은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좀 TSMC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표출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보겠는데 그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뭐 인플레 감축법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뭐 해소 방안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뭐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뭐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네. 그래도 막상 자동차 주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가요?
일단 이게 금요일 날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좀 비교적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날 테슬라가 폭락을 했고요, 사실. 예. 또 미국 포드 막 5% 빠졌거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좀 있었던 게 수요 감소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니까 자동차 잘 팔리겠냐. 예. 그러니까 이제 IRA 법안에 우리 뭐 한국이 지금 이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악재는 맞지만 포함이 되면 좋은 뉴스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어쨌든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차가 팔릴까? 예. 이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이제 향후 우려가 먼저 좀 작용을 했고, 다만 이 IRA 법안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호재잖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좋은 뉴스는 좀 맞고, 또 그날 금요일 날 이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죠. 예. 예, 법안을 이제 발의한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는 회사들은 네. 2026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줘야 된다. 예. 뭐 공장을 그때 지을 때까지는. 예. 그래서 그런 법안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제 미국이 좀 우리 어쨌든 조지아주에 지금 현대차가 공장 짓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한 아마 법안 발의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조금 우호적인 지금 발언을 좀 해주고 있어서 예. 조금 자동차 업종에는 좀 숨통은 트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 같은 폭락장에서는 이제 뭐 인터넷, 뭐 게임도 아까 말했습니다만 그렇고 이런 뭐 성장주들이 뭐 별로 좋지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물린 투자자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이 성장주에 물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까요? 성장주마다 성격은 다른데 이제 앞으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적자 성장주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은 더 힘들겠죠. 네. 뭐 빚도 많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저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성장주 중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래도 돈은 잘 벌거든요. 현금 흐름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제 언택트 수혜를 지금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 여력 둔화로 좀 주가가 부진한 데다가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 오르면 할인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빠진 건데 근데 이 기업들은 그래도 돈은 잘 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도 좀 구분을 하자. 좀 돈 잘 버는 그래도 성장주로 내가 성장주에 물려 있다면 좀 한번 교체를 해보자. 왜냐하면 언젠간 금리는 또 하락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미국 물가 꺾이면 그러면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게임주든 돈 잘 버는 성장주들은 한 번은 또 숨통을 튈 수 있는 반등은 나와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네. 뭐 예를 들어 10월 13일 날 혹시라도요 미국 물가가 많이 꺾였다. 그러면 급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숨통이 튀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를 좀 보유는 하되 좀 가름말 타자. 예. 예, 돈 버는 성장주냐 아니냐 이걸 구분해서 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기업입니다만 DB 하이텍이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하려다가 거의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종의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이건 뭐 그동안 소액주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제 뭐 사실상 뭐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 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주주 권리를 좀 강화해 주는 그런 환원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꼭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이게 묻혀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사실 네. 이게 DBI 옛날 같으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주분들도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고 내용도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주주분들이 이번에 행동에 들어갔었어요, 실제. 예.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한 뒤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을 했거든요, 실제. 네. 예. 그래서 일부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을 했나 봐요. 네. 그걸 통해서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랬대요. 아. 그래서 DBI텍이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분사 추진 작업을 중단했다. 예.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도 물적 분할을 하는데 너무 이제 쉽게 해주지는 네, 않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지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DBI텍도 경영진을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전격적으로 중단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기업이 바뀌어요, 실제로. 예. 옛날에 안 바뀌었거든요. 네. 뭐 행동도 많이 못했지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른 기업들한테 영향을 안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DBI텍 되네? 네. 그럼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런 예. 행동을 또 하게 되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건인데
시장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사실 예. 이 좋은 뉴스들이.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전자공시를 저는 매일 보는데 확실히 장이 폭락하니까 그 주주 뭐 환원책 중에 제일 좋은 거 중에 하나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늘고는 있어요, 실제. 아, 기업별로 많이 느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주주 권리 강화 정책들 영향으로 자사주 매입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좀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네.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네, 않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10월이니까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데요. 뭐 4분기에 글로벌 증시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주요 변수들, 이슈들이 있다면 미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10월 13일 같아요. 아. 그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9월 소비자 네, 물가요. 9월 지금 일단은 8.1 정도 예상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 가면 조금 추정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앞자리가 바뀌어주면 정말 좋죠. 7자가 나오면 이건 시장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호재가 네. 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희망인데 예. 아무튼 10월 13일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정치 시즌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당대회 10월 16일 예. 그게 좀 있고 그러니까 왜 당대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연임은 되겠지만 제로 코로나를 좀 풀어주길 좀 바라잖아요. 예. 이게 좀 바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미국 중간선거. 예. 예, 요것 때문에 보통 중간선거 앞두고는 시장 좀 좋았거든요, 항상 네. 미국도. 그래서 한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11월에 연속 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짜 갈지 네. 4번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이건 사상 초유인데 예. 그걸 좀 지켜보시고 그 외에는 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좀 많이 쌓였는데 이번 겨울에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유럽이 추우면 안 되거든요. 예. 좀 따뜻해야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난방을 또 너무 많이 돌리면 네. 천연가스 부족하면 유로화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일본이 엔 약세를 계속 방치할 건가? 네. 엔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입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엔 강세 쪽으로 좀 돌려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바꿀지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4분기에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4분기 시장 전망도 솔직히 뭐 썩 좋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뭐 그럭저럭 잘 버틸 수 있겠다 하는 업종들, 좀 우리가 말하자면 급할 때 좀 피해야 될, 좀 네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어느 쪽일까요? 그 대표적인 방어주가 역시 고물가 고금리에도 충격을 안 받는 업종이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음식료. 네. 그리고 그래서 요새 음식료 되게 강했고요. 예. 그다음에 엔터주. 네. 엔터주는 뭐 아시겠지만 팬덤 문화 때문에 이런 걸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또 최근에 이번 그 지난주에 좀 좋았던 게 편의점주. 예. 편의점주도 거의 경기 방어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가벼운 소비를 하니까. 예. 그래서 편의점주 이 세 개가 방어주로 부각되고 있고 또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통신업종이 네. 지난주에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고배당도 있는 데다가 네. 뭐 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네. 그래서 요 네 개 업종이 대표적으로 좀 방어 업종으로 네. 좀 부각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 뭐 방어주는 아니지만 그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해외여행 쪽. 예. 이제 입국하고 나서도 PCR 의무 검사를 좀 면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쪽은 뭐 방어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장이 나오니까 그쪽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안주로 네.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김성환 연구원님이 제목이 뭐냐면 주도주의 탄생이란 제목인데 예. 어떤 기업을 뭐 여기 적은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장인데 한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시장을 70년대랑 많이들 비교하잖아요. 예.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네. 뭐 그때도 물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았고. 근데 미국도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게 끝나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호황장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그 2000년대까지 호황장이 왔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나타낸 겁니다. 그게 호황이 올 때 그냥 뭐 어떤 정부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업들이 혁신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기업의 혁신 때문에 신사업을 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서
이 미국이 정말 엄청난 좀 호황을 좀 구가했는데 앞으로 기업들을 보실 때도 뭔가 좀 그 창조적 파괴,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꾸려 나가야 된다. 이런 좀 얘기고 그래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뭐죠? 그때 당시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때 윈도우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일으켰고 예. 애플 스티브 잡스가 그때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지만 애플 2라는 컴퓨터 만들어 가지고 개인용 PC 시장을 열어버렸거든요. 예. 그때는 집에서 PC 하는 거 상상도 못할 때인데 애플은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시장. 맥킨토시가 네, 맞아요. 애플이죠. 맥킨토시죠. 예.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PC 시대를 사실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시총 1, 2등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낙스닥이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배경엔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위기다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이것만 보지 말고 분명히 이 위기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고 그럴 때 이런 또 옛날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 6개 정도를 지금 여기 써놨는데 네. 뭐냐면 첫 번째가 반도체. 네. 반도체는 역시 산업혁명이 다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예. 이쪽 분야. 세 번째가 첨단 소재. 예. 네, 모든 이제 소재가 필요하니까요. 네 번째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성을 혁신시킬 수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네. 다섯 번째가 모빌리티. 그 여섯 번째가 지금 이제 인류의 활동 공간을 우주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우주산업. 우주산업도 실제 커지잖아요. 이런 거 한 6가지 좀 제안을 했는데 여기 기업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중에 어느 게 진짜로 뭐 스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혁신 기업이 결국은 다음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될 주도주가 거다. 된다는 이런 거. 말씀이네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결국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네. 너무 시장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월 4분기로 접어들지만은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발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시간 여유를 갖고 좀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흐름에 대한 어떤 공부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